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예비후보 문석창입니다. 존경하는 단양 국민, 제천 시민 여러분, 며칠 전 단양의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회의원 된 다음에 지역일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후보일 때 미리 하라라고 하는 뼈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불신과 실망이 이런 말씀까지 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 권석창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의 현안 중 하나인 59번 국도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단양군이 도담산봉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 조명화 협의회도 지원하는 등 자금 민원도 직접 챙겼습니다. 수중부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단성면 주민과 국토교통부 수자원 국장 간의 회의를 주선하고 국토부가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포 제천 간 국도 중에서 위험구간의 개량 사업과 재포장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고 그로 인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단양과 같이 재정 자립도가 10.7%에 불과한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서울대, 행정고시, 국토부, 인맥을 총동원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대폭 끌어오겠습니다. 단양은 전국에서 손꼽힐 만한 천혜의 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거리만 있고 즐길거리, 놀거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도로와 주변 시설 등 SOC와 관광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서 단양의 뛰어난 비경이 관광자원으로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양을 관광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을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들입니다. 물론 저희 공약 중에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 농업정책, 일자리 정책, 주택정책, 환경정책 등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단양에 국한하여 관련된 공약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단양수중부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양수중부는 단양군민의 수건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지역민은 단양수중부를 관광시설로 이용해 단양 관광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양수중부는 현재까지 단순한 물막이 공사에 불과합니다. 수중부 주변에 홍보관, 조망탑,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수중부를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수중부 인근 지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중부 건설 이후에도 물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환승 선착장을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수중부와 신단양을 잇는 수변 둘레길과 자전거길을 조성해 단양과 제천, 청풍호라는 빼어난 관광자원을 연계시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중부 물막이 공사의 현황입니다. 수위가 약 2 내지 3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틀림없이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고 인해서 관광자원화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주변에 이 조감도상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주변에 홍보탑을 세우고 조망탑 홍보탑을 세우고 또는 조망탑 아래 1층, 2층에는 홍보관을 설립하고 이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시민들이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려가는 공간조차도 부족한 이런 도로조차도 지금 조감도상에 있지만 설계상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두 번째, 청풍호 둘레 자전거길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풍호는 내륙의 바다로 불릴 만큼 넓고 모노레일, 문화재 단지, 청풍 벚꽃 축제 등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어 청풍호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 및 레저 활동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 애호가도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청풍호를 둘러싸는 자전거길을 조성해 급증하는 자전거 애호가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른 공약인 단양 상진리 수변무대 및 생태공원 조성과 함께 자전거길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이 코스는 제천으로부터 시작되는 코스를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단계별로 나누자면은 사실 이 코스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다시피 옥순대교까지 일단 2단계로, 여기는 다 제천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잡을 수 있고, 여기가 단양 수중보 지역입니다. 여기를 따라서 상진, 제가 구상하고 있는 수변무대까지 연결하는 자전거길, 요거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자전거길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익산국토관리청장으로 근무할 때 섬진강 자전거길을 직접 제 손으로 준공하고 거기를 제가 자전거로 한 60km 이상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전국에서 몰려드는 자전거길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멀리 섬진강까지 제천 사람이 한번 내려올 정도로 거기서 제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자전거길이었는데, 그 자전거길이 이 좋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도로 옆에다가 만드는 방식들이 앞으로는 대세입니다. 캔틸레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에다 약 2.5m를 내가지고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나무 데크를 깔아서 설치하게 되면 약 킬로미터당 20억 내지 3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게는 20억 들어가고 공사가 난공사일 경우에는 40억까지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길이라는 것은 뭐 100km, 200km 하면 좋겠지만 30km 정도만 해놔도 상당히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몰려드는 애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스 12.3km와 여기에 있는 약 17km 정도를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물 옆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들은 시내 구간이다 보니까 제천에서는 요구사항이 있겠지만은 청풍호라는 의미가 좀 퇴색되기 때문에 이 코스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길이 지난번 정권에서 가장 중시하겠지만 금년도부터는 예산 사정상으로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는 그 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자원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시설입니다. 아무리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어도 방문이 힘들다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여건이 개선되어야 사람이 찾아옵니다. 국토부 출신 지역개발 전문가로서 우리 지역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개선 관련 공약입니다. 단양영월관 확보장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도면에 보시다시피 단양에서는 영월을 지나야 평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양과 영월의 직선거리는 매우 가깝지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59번 국도가 영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평창을 찾아온 관광객이 이런 단양을 방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방문객이 평창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 효과가 22조, 간접 효과가 약 43조, 총 6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 지역에도 이런 경제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단양영월간 59번 국도를 확보장해서 두 도시 간 연계를 늘려 평창과 영월을 찾는 방문객이
우리 지역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59번 국도는 단양에서 영월로 가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연결되는 이 국도에서 영월까지 가는 도로가 제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단양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59번 국도가 있습니다만 매우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가파라서 확포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4차선 확포장보다는 개선된 2차선, 요즘 2차선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은 등반 차로가 있고 또 안전이 충분히 보장된, 다시 말해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된 어떤 신형의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으로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차선과 4차선 여부는 교통 수요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단양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은 이미 제천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금수산 휴게소를 지나자마자 매포를 거쳐서 오는 부분인데요. 요 4.2km 정도 짧아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보시다시피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하면은 농로가 없어지고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IC가 있고 중간중간에 부채도로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중간에 신호등이 없고 교차로는 전부 입체 교차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계속 시속 8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전용도로가 되면 제천과 단양이 20분 내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면적 도시 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주와 익산과 군산을 연결하는 모두 1시간 이내에 전부 큰 도시 3개가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결이 되어야만 두 도시 간의 투자 효과와 또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총 17.3km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기존 도로를 개선하고 일부 구간엔 4차로를 신설하면 예산은 약 1,6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포 구간이 단절됨으로 우회하지 않고 올 수 있으므로 약 4.2km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곡 자작 선형 개량 사업입니다. 현재 이 연곡 자작 간의 그 연결도로 사업은 기존에는 다 연곡 상거리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도로의 문제는 갑산제를 넘어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상천에 있는 분들의 생활권은 다 제천인데 제천에 가기 위해서는 갑산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갑산제가 매우 굴곡도 심하고 경사도가 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항상 교통사고가 나고 여러 명이 죽는 그런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 구간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 구간을 연결하는 이 연곡 자작간 연결도로는 지난 30년 이상 많은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지만은 실제로 실현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전부 지방도로 되어 있어서 도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우선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는 부분이 가장 우선입니다. 만약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지역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도 사업인 경우에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다른 지방도에 비해서는 국가 예산의 구조를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의 그 캐파가 넓은 이유로 인해서 국도 사업은 비교적 쉽습니다만 지방도 사업은 바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는 문제 사전 절차가 남아있고 또 다른 지역사업을 우리가 지역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사업들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찾아내서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들어오는 민원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중앙부처 국과장과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국토부 2차관에게 직접 제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제 공약들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겠다는 그런 빈말이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실천들은 단순히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홍보 전략이 아니고 아직도 저에게 이런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여러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거운동하러 다니기 바빠서 그럴 시간 없다 라고 자르지 않고 그 의견들을 받아서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거의 저는 매일 하루에 2~3통 이상은 중앙정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전달하고 그 민원이라는 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제가 그 해결을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지역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인맥을 동원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힘이 저에게 보태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 중앙정부 예산을 대폭 끌어오겠습니다. 그러한 중앙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단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공약으로 우리 단양 구민께 다가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 그 내용 중에요. 청풍을 했거든요. 자천에는 청풍이가 맞는데 공식적인 이름은 충주. 단양에서는 단양호라고 지금 부른다고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단양에 와서는 오늘 다듬어오신 단양으로 앞으로 명치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남한강이라고 하시던지. 저도 그래서 다른 데에서 표현을 도담산봉 앞에 한강 정비 사업을 저는 여기를 항상 한강이란 말을 붙입니다. 남한강, 북한을 붙여야 되는데 다 한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강의 지류에 각종 강들이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그냥 한강으로 불러주는 게 뭔가 좀 국가적이고 우리가 어떤 한강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 지역이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영국 자작 그 개선도로는 이거는 그 계속 선거 때마다 단골면으로 네. 제시되는데 뭐 구체적인 여기 뭐 터널을 끊는다든가 계속 구체적으로 되는 거기에 이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봤는데 그쪽에서 쉽게 이제 터널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비는 약 240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법상의 그 지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크게 논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우선 그 부분을 도로법에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예산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냥 지금 빌공짜 공약이 아니고 그런 절차들을 누구를 찔러서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도로정책과장 불러서 지금은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지만 그때는 불러서 이거 현장 가봐라. 이거 반드시 해내라. 저는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전혀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따는지, 어느 길목을 제가 맡고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10년 이상 이 길로 주택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이건 뭐 공약사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 많은 분들이 이제 불신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국토관리청장 출신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과연 이거 어떻게 뭐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